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에 대한 후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마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임영웅님의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마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도 상세히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볼거리와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것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리사이틀 콘서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면 기사에도 이런 말이 났습니다. 임영웅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임영웅님의 엄청난 증기기관차가 떡하니 등장을 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환호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 보면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취재한 기자분이 적으신 것 같아요. 트로트를 중심으로 선곡했고 90년대 댄스 메들리도 쏟아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임영웅 리사이틀에서 데뷔곡 소나기를 무반주로 즉석에서 부른 뒤 장내를 가득 채운 팬들을 보며 이와 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미워요와 소나기로 데뷔한 뒤 한동안 무명 시기를 보내다 미스터 트롯에서 화려하게 우승을 하며 정상의 자리에 선 그다. 데뷔 초 온갖 작은 무대를 마다치 않고 이름을 알리던 그가 서울 시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인 곳에 섰으니 망감이 교차할 법도 하다. 데뷔곡을 불러보니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는 데뷔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데뷔곡을 녹음할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사실 미워요라는 곡이 내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엄청난 고음 보컬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더욱 좋은 보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의 데뷔 무대 영상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나요? 시꺼먼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흰색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자기가 넘겨서 눈썹을 시커멓게 그린 영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은 전날부터 2만 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무려 6일에 걸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좌석은 전석 매진이 되었죠. 임영웅님은요 30여 곡의 노래를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트로트에 할애하며 팬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은 반짝이 장식이 덮인 검은 정장 차림으로 리프트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왔고 자신을 상징하는 하늘색 물결이 일렁이는 광경에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객분들이 이날 임영웅 사랑해, 임영웅 공연, 전출만 52회, 우린 언제나 너의 편이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와 박수로 주인공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임영웅님이 52번째 전출 왔다라는 이 피켓 봤잖아요. 임영웅님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벌써 52번째라고요? 야, 몇 번째까지 보러 오실 거예요? 라고 하자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달라. 그러자 다들 막 5200번, 10,000번 해주세요. 무한 동그라미를 막 손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빵 터지면서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도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브랜딩화를 하겠다. 리사이틀이 뭡니까? 새로운 무대가 아니라 기존의 무대를 새롭게 재해석한 공연이잖아요. 노래로 따지면 리메이크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단순히 리메이크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리사이틀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공연이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의 평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영시의 이별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백아가씨, 가슴 아프게, 사내, 선배 트로트 가수들의 히트곡을 잇따라 선보였고 조용필님의 그 겨울의 찻집, 걷고 싶다, 김수희님의 에모, 중장년층이라면 너무나 잘하는 명곡을 싹 세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에서 불렀던 트로트곡도 많이 불려졌다고 해요. 이번 임영웅님의 리사이틀은요, I'm Here로 투어하는 결이 다른
특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옛날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많이 불렀더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오랫동안 추억하게 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공연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다. 그러니까 리메이크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예전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판 공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가 엄선해서 뽑아봤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음악을 들었던 시점,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시점이 기억나면서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내의 무대에서 물론 너도 믿었다라는 소절을 부르며 객석을 향해 씩 웃음을 짓자 이 미소를 받은 관객분들이 소리를 막 질렀고 나훈아님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임영웅만의 부드러운 여유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큰절을 하기도 했고요. 공연 후반부에는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고 외치더니 사랑님, 천년지기, 쓰러집니다, 10분 내로 등의 신나는 트로트 무대가 이어졌고 쓰러집니다를 부르며 팔을 휙 하고 내저으니 객석의 팬들이 장풍을 맞은 듯 우수수 뒤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도 함께 즐겼다라고 해요. 그 외에 뭐 천생연분, 슬퍼지려 하기 전에 김미 잘못된 만남 60년대부터 80년대 트로트와 90년대 댄스곡이 버무러지면서 춤판 한마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춤판 한마당에서 임영웅 님이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장면이죠. 요렇게 배를 노출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장면은 아니지만 임영웅 님이 배를 살짝 노출했다가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뱃살 가려야지 이러면서 배를 살짝 가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빵빵 터지기도 했었고 또 임영웅 님이 장풍 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장풍 쏘는 듯한 모습이 살짝 등장을 하면서 임영웅 님이 막 백덤블링 할 것처럼 잔망미를 펼치다가 안 하는 척. 네, 그런 모습도 많이 또 무대에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 님의 이번 콘서트에 대한 이번 기사 내용이 끊임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는데요. 이번 임영웅 님의 공연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임영웅 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비 오듯.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한파잖아요. 그런데도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공연을 했던 거죠. 그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춤을 배는 것이 없이 쳐버렸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제가 이걸 스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사에 성동일 2일화와 응답하라 1988 컨셉으로 촬영한 미니 드라마에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도 뽐냈다라고 합니다. 응답하라가 뭡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응답하라 1988 이거 뭐 너무나 인기 많았던 드라마 아닙니까? 응답하라 1988 초대박을 쳤었던 드라마잖아요. 이 응답하라 1988의 느낌으로 임영웅 님이 VCR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콘서트장 가서 보시면 빵빵 터지실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 님의 이번 공연 콘서트가 워낙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이 팬들은요, 오전 10시부터 일찌감치 올라왔다. 임영웅은 말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잘생겼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답게 임영웅 님의 콘서트 후기가 대단해요. 명창이 업그레이드 됐고 득음했다. 진심 보면서 계속 감탄만 나온다. 돌출 무대 나올 때 마이크를 떨궜는데 진짜 너무나 귀여웠다. 약간 이거 좀 콘서트 사고인데 임영웅 님이 하니까 사고가 아니라 다들 빵 터지면서 귀여워했던 거죠. 그리고 고척 콘서트 음향 안 좋다라는 소리는 해당이 안 된다. 임영웅 님이 부르니까 음향이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보면은 10분 내로 노래 부르며 자신의 앞에서 꽃받침을 했는데 넋이 나가서 사진도 못 찍었다라고 합니다. 옆에 분은요, 임영웅 님의 노래 두 곡을 듣고 감동이라며 눈물 난다고 하셨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화장실 한번 안 가시고 앵콜 무대까지 다 보고 가셨다라고 해요. 목소리를 긁는 듯한 창법도 있었고요. 쓰러집니다에서 관객들과 밀당을 하며 노는 여유 있는 무대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콘서트 현장의 이 초대형 스크린판, 무대에 공들인 것도 너무나 멋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된 무대의 한 장면이잖아요.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관객석뿐만이 아니라 히어로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전광판이 쫙 펼쳐져 있고 돌출 무대까지. 돌출 무대가 약간 응원봉 무대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멋진 곳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공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티스트 요번에는 가죽 자켓도 입었고 여러 가지 의상을 착용했지만 그 중에서도 깜짝 놀라운 거는 롱커트도 임영웅님이 흰색으로 올 화이트로 입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임황제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황제처럼 보였다고 해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얼마나 가서 보신 분들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임영웅님이 검은색 옷도 입었다가 반짝이에 가을색 가죽 자켓에 청바지까지, 그러니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대까지 전부 다 소화를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목소리만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임영웅님이 마지막 무대를 끝마치고 팬분들이 떠나갈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들으셨죠?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영웅님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팬분들에게 하나 둘 셋 하면 오빠라고 외치게 한 다음에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얘들아 잘 들어가라 라면서 오빠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참 영웅시대 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매력 재간둥이의 이 엄청난 콘서트가 벌써 이틀 차까지 끝났다라는 사실에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참 아깝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참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가 성료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쏟아져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그놈의 DM 사태를 물고 뜯는 언론사들의 행태들입니다. 보이시죠? 뭐 사적 대화가 맞았네, 논란에 입을 열었네,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글쎄요. 아니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작에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콘서트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과를 미리 한 것만으로도 사실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누리꾼들이 뭐 소신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인데 정치적 중립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에도 몇몇 분들, 특히 정치적인 것에 굉장히 좀 색깔이 짙으신 분들이 여전히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판 아닙니다.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언론사들은요, 적어도 중립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뭐 완전 한쪽으로 편파되어 있는 보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선 더 심각한 사태는 무엇이냐?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몇 가지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임영웅님의 이번 DM 사태가 콘서트에서 영웅시대 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진심 어린 속마음을 고백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기사에다가 임영웅님의 콘서트 장면을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날 콘서트에서 임영웅은 간접적으로 사과하며 논란을 털고 팬심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말이 됩니까? 팬들은 임영웅의 사과 멘트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거 누가 봐도 좀 비꼬아서 적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모습이요. 사실 물고기 뮤직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막 무작위로 올라온 장면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윤 씨의 성인식을 추는 임영웅님의 모습인데 지금 이런 댄스 장면을 언론사에서 그것도 그냥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대뜸 트위터에서 퍼와가지고 기사를 썼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임영웅님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소속사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다. 근데 뭐 이미 임영웅 소식만을 전하는 또 몇 년 동안 전해왔던 유튜브 채널들에서 하나같이 다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장면 썸네일에 저처럼 넣어놓고 영상 안에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참 회의감이 들면서 저도 어차피 설명드리는 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주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의 사전 MC로서 활약을 한 인물이 바로 개그맨 정성호 씨인데요. 이 개그맨 정성호 씨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들부터 유명한 가수들, 정말 모창도 잘하고 흉내도 잘 내는 스타거든요. 한때 임재범 씨의 노래와 표정을 잘 흉내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고, 정성호 씨가 대단한 게 흉내낼 수 있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은데 자신하고 전혀 결이 비슷하지 않은 연예인들조차 숱한 연습을 통해서 흉내를 낸다라는 점이 뭐 SNL 코리아부터 해가지고 이 개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 이 정성호 씨가 사전 MC로 왔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임영웅님과 함께 사전 MC를 봤었던 분들도 MC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렇게 유명한 개그맨이 사전 MC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티스트의 어떤 위상, 위치를 좀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콘서트장에 방문한 팬분들이 정말 재밌게 했던 멘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날 콘서트 하던 날에 영웅시대 회원 숫자가 21만 명을 돌파했다라면서 깨알 자랑을 하면서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감동,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 아티스트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놓고 보면 참 재밌을 수밖에 없고 더 재밌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 관객분들에게 왜 박수를 안 쳐주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여러 건강에 대한 부분,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살짝 버벅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벅거리는 구간을 다 듣고 박수를 치느라 관객분들이 박수가 늦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먼저 자 이제 박수 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박수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버벅거린 거죠. 그러다 보니 박수 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사실 요번에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요 박지윤 씨의 성인식 어차피 공개된 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렇게 잘록한 허리를 보면서 묻 여성분들은 내 허리보다도 더 잘록한 걸? 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영웅님이 사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공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특수장치를 타고 막 이동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대형 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예전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때 아시다시피 어떤 걸 타고 다녔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풍선을 타고 다녔잖아요. 엄청난 풍선을 타고 다니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감동을 하기도 했었던 콘서트 장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풍선을 띄우진 못했지만 일종의 카트를 타고 우리 아티스트가 수많은 관객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공연을 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임영웅님의 공연 장면이 정말 많이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걸 설사 보셨다 하더라도 콘서트장에 가면요. 와,
그 규모가 정말 넘사벽입니다. 특히 임영웅님이 워낙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습니까? 거의 요만하나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 아티스트입니다.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임영웅님이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는 건 초특급 스크린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요번 우리 아티스트의 공연을 총평을 내본다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뒷배경이 정말 무슨 천국에 온 것처럼 와 너무 화려하거든요.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정말 신이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라는 모습으로 이 뒷배경이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임영웅님이 무대를 다 끝났을 때 뒤에 폭죽 터지듯이 막 화려한 그래픽이 나오는데 와 그게 정말 선명합니다. 거의 반원 형태로 이 공연장이 구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이 정말 초대형으로 보입니다. 사람 크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거 몇 배입니까? 거의 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 공개가 되고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이 이렇게 거대한 카트를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스타에 공개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의상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근데 요런 촬영한 영상으로는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공연장에 다녀오신 분들은요 정말 멀리에서부터 임영웅님이 하나의 빛나는 별처럼 온몸이 반짝반짝하다고 합니다. 온몸이 반짝반짝한 빛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런 임영웅님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여배우 박세환 씨가 VCR에 함께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컨셉인지는 제가 그것까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는 분들이 재밌을 거기 때문인데 이 박세환이라는 여배우가 94년생으로 나이가 어려요. 근데 등장했던 작품들을 보면 쟁쟁합니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세환이라는 여배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굉장한 실력파 여배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와 임영웅님이 함께 호흡을 맞췄고 보면은 2013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영화들에 등장을 했어요. 거의 10편이 넘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KBS, TVN, MBC, KBS, MBC 할 것 없이 공중파와 종편을 오가면서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이두나라는 드라마에 등장을 하면서 유명세를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대표작 중에 하나 요겁니다.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알리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또 스포일러가 있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과 함께 등장을 해서 대활약을 한다. 자, 그러니 이 엄청난 대형 스크린에 임영웅님의 모습이 선명한 건 당연하거니와 노래도 뭐 말할 것 없이 특히 공연을 끝내기 전에 임영웅님이 몇 곡 더 아쉽다고 불러준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만 믿어요 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반주로 불러졌겠죠. 근데 그 노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정말 감격을 했다고 하고요. 정말 임영웅님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게 이 장면을 제가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자, 리사이트 공연 현장인데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절.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관객분들, 이거 정말 많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형 스크린 모습인데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요만하죠. 거의 뭐 점만한 수준입니다. 점 정도 돼요. 점 하나 찍어 놓은 정도인데 이렇게 큰절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온다. 그리고 공연장을 찾아주신 많은 영웅시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을 전하는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과 감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우리 아티스트를 계속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팬심을 제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의 후폭풍이 굉장합니다. 나쁜 의미의 후폭풍이 아니라요.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후폭풍이 굉장하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 우리 임영웅님의 이번 리사이트 콘서트 제가 짤막하게 앞선 영상을 통해 한번 맛배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후기들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 우리 아티스트의 이번 콘서트 현장 내부 모습인데 이게 살짝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건 뭐 공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면 히어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 근데 이 히어로 누가 만든 걸까요?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관객석에서 히어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티스트를 위한 일종의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너무 멋있죠. 근데 아주 놀라울 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어로라는 글자도 대단한데 이거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불빛이 모여서 히어로라고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까이에서 확대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나만의 아들, 너가 하는 모든 걸 믿는다. 뭐 임영웅 존경합니다. 나의 임영웅이야.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되세요. 와, 엄청나죠. 영웅시대 한 단계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엄마 덕분에 콘서트도 와보고 고마워. 하나하나가 다 글자인 겁니다. 보이세요? 야,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을 향한 특급 이벤트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 뒤질 수 없죠.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아마 공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 임영웅님이 이제 콘서트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 좀 특수장치가 있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 대충 이렇게 좀 예상해서 들으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요런 종이들이 막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뿌려져 있느냐? 하늘색이라서 뿌려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글씨가 다 적혀져 있는데, 이 글을 본 당신 사랑해, 이끄는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 등등의 우리 아티스트가 영웅시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이 끈 하나하나에 다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 한자 적어 놓은 게 너무 감동이다라면서 콘서트 내부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현장에 가서 이런 종이들을 다 주워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팬들이 가수에게 하는 이벤트의 규모를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또 팬들을 향한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콘서트 현장 티켓 예매가 안 되셔서 못 가신 분들 참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매번 콘서트 때마다 티켓을 이렇게 주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직접 티켓팅을 해가지고 뭐 어머님을 보내드린다던가 했지만, 사실 영웅시대에 한 분이라도 더 가셔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면 제가 그냥 다 마다를 하고 있는데, 임영웅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콘서트장을 다녀오고 나서야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평론하는 평론가분들, 문화평론가분들, 기자님들 다 콘서트 한 번씩은 다녀오잖아요. 근데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콘서트를 가보지도 않았다? 현장 라이브 말고요. 그건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팬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티켓팅이 안 돼서 못 가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울 거예요. 아마 이 히어로라는 글자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첫 콘서트일 가능성이 높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후기가 굉장히 좀 남다릅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상암 콘서트와는 결이 다르다. 무대 퀄리티가 역대급으로 투자한 게 티가 난다. 전광판의 크기도 미쳤고, 전광판에 나오는 그래픽, 노래마다 바뀌어가는 특수장치, 무대들도 대박이다. 뮤지컬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왜 뮤지컬 같냐라는 평을 받냐면,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을 할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여기 보이시죠? 이 기관차들, 이 기차들, 증기기관차를 탁 타고 등장을 하면서 아티스트가 노래 무대를 갔는데 그 크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차를 흉내낸 뭐 자동차 크기가 아니라 진짜 이 기관차만한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볼 때 높이만 한 3, 4m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 증기 기관차 크기의 무대 세팅이 쫙 등장을 하면서 아티스트가 노래 무대에서 나오는데 이런 걸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뮤지컬이 뭡니까? 뮤지컬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무대 장치 다 돈입니다, 여러분. 다 돈이에요. 근데 우리 임영웅님 이 공연의 퀄리티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텐츠도 정말 다양하고 VCR도 진짜 재밌게 잘 찍었는데 임영웅님의 연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가 과거에 나왔었던 이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웅디, 바로 웅 DJ죠. 사실 사랑의 콜센터부터 보여졌었던 모습이기도 한데 제가 왜 이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임영웅님이 VCR을 등장했는데 예전에는 임금님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DJ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 규모가 역대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규모도 크고 막 기차 나와버리고 DJ로 변신을 하고. 그러니 실내 공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최대 수준의 연출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노래 실력은 뭐 말도 필요 없고 선곡 리스트도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이었다라고 해요. 어떤 노래가 나왔느냐? 재밌었던 건 김건모 가수의 잘못된 만남이 또 엄청나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잘못된 만남에서 나오는 이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시작하면 막 다다다다다 가사 나오잖아요. 랩을 또 조금 잘합니까? 그래서 마치 김건모님의 잘못된 만남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가죽 자켓을 입고 등장해가지고 래핑이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저는 사실 상상도 안 갑니다. 이번 공연 티켓을 제가 잡았어야 하는데 그냥 주신다고 할 때 티켓 받아서 모른 척 갔다 올 걸 싶은 마음도 지금은 좀 듭니다만, 자, 어찌됐건 그런 엄청난 콘서트 매번 가도 새롭다. 그리고 영시의 이별, 이런 노래도 불러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연기가 정말 진심이다, 웅 DJ 찰떡 같다, 끼를 엄청나게 부렸다고 해요. 이 디제잉을 통해서 뽕 메들리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노래 리스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임영웅님의 이 디제잉 실력 앞에 보여드렸던 사랑의 콜센터 때부터 대단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콘서트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윤 씨의 성인식 무대, 와, 이거 지금 아주 화끈합니다. 얼마나 화끈했는지 이 앵콜 무대, 성인식 무대에 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무대 대박, 앵콜 성인식 미쳤다. 이거 인간적으로 이튿날, 둘째 날, 셋째 날 콘서트 때도 해줘야 한다. 성인식 무대 매번 콘서트 때마다 해주는 거지 날짜별로 바뀌거나 그런 거 없겠지? 라고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틀차, 3일차,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을 공연까지 임영웅님의 성인식 못 보신 분들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네요. 상암 콘서트 때 살도 좀 붙고 근육도 붙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임영웅님 스스로가 마른 모습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서 러닝을 통해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전국 투어 콘서트 때만큼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예쁜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임영웅님 콘서트, 첫 콘서트 때 보다도 더 멋있어졌습니다. 더 어려졌고요. 정말 잘생겨졌습니다. 예전에는 팬심 때문에 한 2% 정도, 네, 한 2% 정도는 뭐 팬이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100% 잘생겨졌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잘생겨졌어요. 와, 이건 진짜 가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때마다 느끼지만 멘트가 너무 좋고 목소리도 좋은데 말을 술술 꺼냈다고 합니다. 노래도 3시간 동안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 엄청나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아티스트가 앵콜곡으로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무려 5곡이나 노래를 불러줬다고 해요. 여기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쿨 노래였던가요? 과거? 쿨 노래도 불러주고 뭐 꽉꽉 찬 무대를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극찬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미모가 미쳤다. 너무 잘생겼다. 살이 빠져서 너무나 예쁘다. 2021년 첫 콘서트 투어 때의 미모 리즈 시절로 돌아왔다. 이거 가서 보셔야 한다니까요. 정말 첫 콘서트 때보다도 저는 더 잘생겨졌다라는 느낌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가 이제 퇴근을 할 때 이렇게 기사에 난 장면이에요. 리사이트의 무대를 마치고 나오면서 영웅시대 분들이 쫙 모여 있었거든요. 보이시면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퇴근길에 쫙 모여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좀 짠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사실 공연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감싸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주변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말없이 탁 둘러봐요. 근데 그때 눈이 그렁그렁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날이 추워서 그렇게 눈물이 고였을지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그 표정이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콘서트를 할 때마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연을 매번 봐도 새롭다. 우리 아티스트도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매번 공연을 하며 만나는 팬분들이지만 만날 때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설레이고 가슴 벅차다 라는 생각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분들이,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영하권의 날씨에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셨다. 강추위 속에서도 팬들은 하나같이 흐뭇하고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영웅시대 분들은요, 임영웅님의 대규모 공연이 진행될 때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미담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첫날부터 공연 시작 전에도 곳곳에서 친절과 배려, 일사불란한 질서 유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성에서 버스를 타고 온 한 팬분은 임영웅의 공식 굿즈는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오늘처럼 추운 날이라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어보게 되었다. 그 어떤 차림의 의상보다 뿌듯하고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연 주최 측은 난방시설이 축구장만한 사이즈의 대기실을 대관을 하기도 했고 야외 쉼터를 마련해서 수천 명이 따뜻한 공간에 동시에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리사이털 라운지에서 만난 한 팬은요, 항상 기대 이상의 배려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공연장에 와서 단 한 번도 아쉬움을 남기고 간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이 영웅시대 팬분들의 모습들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대단한 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겉돌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표가 없어도 가서 한번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도 조금은 계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현장이 너무나 궁금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 안에 콘서트 현장 내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다. 이건 전부 다 예전에 있었던 콘서트 장면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켜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생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작부터 재밌습니다. 임영웅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번 임영웅 리사이트 콘서트 반응이 좋으면요, 2번, 3번, 4번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밖에 비가 오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영웅시대 분들이 생각하는 뻔한 노래 안 부를 거다. 요렇게 임영웅님이 밀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